요즘엔 중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옵션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문이라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이 역할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중문인데, 중문을 막상 고르려고 하면 종류가 많아서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위해서 오늘은 우리 집에 어울리는 중문은 어떤 것인지, 선택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비학입니다. 중문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아니면 기존에 살던 집에서 불편함 때문에 하시는 경우인데요. 중문의 종류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중문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문의 역할을 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닫는 방식으로 그 종류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슬라이딩 방식. 이 슬라이딩 방식은 다시 원 슬라이딩과 삼연동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원 슬라이딩 도어는 이름 그대로 한 짝으로 만들어진 도어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프레임이 얇아서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데요. 유리만 있는 깨끗한 디자인부터 유리를 분할한 타입, 사이사이에 간살을 넣은 형태의 종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집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 받아줄 수 있는 벽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관폭 이상의 벽 길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설치를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은 삼연동 도어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세 짝의 문이 한쪽으로 겹쳐지는 형태입니다. 문이 한쪽으로 겹쳐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짝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발장이 있는 경우에 신발장 쪽으로 문이 겹치게 해서 최대한 동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ABS 재질로 된 두꺼운 프레임부터 얇은 알루미늄까지 다양하게 재료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스윙 방식인데요. 이름 그대로 양쪽 어디로 밀어도 열리는 문입니다. 밀고 당기는 것 모두 가능한 타입인데요. 접이식으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이 좁은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디자인이 다소 투박하다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접이식으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좁은 현관에 넓게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여닫는 방식이 있어요. 방문처럼 한쪽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문을 분할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칭, 비대칭 나눌 수 있는데요. 대칭 방식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현관폭이 좀 커야 되겠죠? 보통 현관 치수가 1300mm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치수라면 비대칭으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드나드는데 불편함이 없고, 작은 문은 큰 짐을 옮길 때만 열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목재나 ABS 소재를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슬림하게 금속으로 많이 제작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용하는 중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강화유리 중문입니다. 이 중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프레임이 없습니다.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고 미니멀합니다. 문을 잡아주는 힌지만 있죠. 그런데 기능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프레임이 없고 틈새 바람을 차단해주는 모헤어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폐 기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문을 고려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중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옵션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문이라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문을 설치하는 이유는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열이죠. 특히 요즘같이 공기가 찬 계절에는 기능적인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계단식 아파트는 전실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는 외부와 실내가 현관문 하나로 차폐되기 때문에 온도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현관의 기능적 역할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발코니 쪽에 외부 샤시가 있고 다시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샤시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현관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중문이 있다면 단열에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냄새와 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관은 신발을 신고 벗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지가 많고, 요즘에는 택배를 정말 많이 시키잖아요. 그 택배 박스를 놓는 것도 대부분 현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관에 먼지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소음 차단. 이것도 생각보다 큰 부분인데, 집 내부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나 반려견 있는 경우에는 짖는 소리, 그리고 반대로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선의 차폐 기능인데 이건 안팎에서 모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불투명 유리를 사용한 중문이라고 한다면 내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현관에 지저분한 신발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좋고, 반대로 외부에서는 현관문 열었을 때 한 번에 실내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동선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나 반려견이 있는 경우 잠깐 한눈판 사이에
현관으로 나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관은 실내지만 외부와 만나는 접점의 공간이기 때문에 반외부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지저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디자인 효과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 되는 공간인데 중문의 디자인이 그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꽤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집의 디자인과 어울리는 재료와 타입을 선택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중문이라는 게 기성품을 쓰면 뭔가 디자인이 아쉽고 해서 업체에서 디자인을 하고 제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중문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서 요즘에는 중문 회사들이 품질도 그렇고 디자인도 굉장히 잘 뽑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라면 디자이너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되겠지만 중문만 설치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중문 업체를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만으로는 정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요즘 쇼룸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열어보시고 디자인도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업체에서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영림에서 운영하는 쇼룸이 종류도 많고 정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문을 주문하고 시공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먼저 주문을 위해서 디자인을 결정한다고 해볼게요. 업체의 중문은 기성품이긴 하지만 현장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먼저 중문의 타입을 결정하시고요. 이후에 3가지 정도 옵션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프레임 소재와 컬러인데요. 예를 들어 3연동 방식으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ABS 소재로 할 것인지 얇은 알루미늄 소재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컬러도 같이 결정해 줍니다. 두 번째는 유리 부분 디자인인데 하부에 고시가 있는 타입으로 할지 아니면 전체를 유리로 할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리의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리는 기본적으로 투명 유리, 불투명 유리가 있고 그 외에 디자인 요소가 들어간 모루 유리, 망임 유리 등 다양한 유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자동문 방식으로 나오는 중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이제 어느 정도 결정했다면 중문이 설치될 곳에 길이를 실측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업체와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요. 치수를 알아야 대략적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고 설치 가능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상담하고 나서 현장 실측을 진행하게 되고요. 현장 실측을 바탕으로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 설치는 보통 2-3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오늘은 중문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문을 선택하는 우선순위는 개인의 거주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 집의 구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많이 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거를 무조건 따라 하시기보다는 어떤 것이 나의 집에 더 필요한 기능이고 더 어울리는 디자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